안녕하세요. 워킹맘 오디오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드림 플래너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 채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15분을 만들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운전하면서, 집안일하면서, 잠깐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20대 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누구였나요?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과 함께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죠. 회사에 가면 업무에 치이고 퇴근하면 아이 숙제 봐주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 제 꿈이 뭔지 잊고 살았습니다. 20대 때의 저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모든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문득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쉬는 날 뭘 하고 싶은지, 심지어 제 취미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건 비단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 꿈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본 게 언제인가요? 놀랍게도 평균 5년 이상, 심지어 10년 넘게 잊고 살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직장인으로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아내로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타협하죠. 하지만 말하고 싶어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리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엄마들이 있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38세 마케터 윤지영 씨입니다. 지영 씨는 대학 때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글 쓸 시간은 점점 사라졌죠. 1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우연히 에세이 한 편을 읽었대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좋아했었는데. 그날부터 지영 씨는 퇴근 후 30분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적었죠. 1년 후 그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를 출간했어요. 지영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 30분이 제 정체성을 되찾아줬어요. 저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41세 회계사 김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연 씨는 20대 때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대요. 미술학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혼자 끄적거리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그림은 완전히 잊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그림 그리고 싶다. 그날부터 서연 씨는 아이를 재우고 밤 11시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죠.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전시회도 열고 그림책도 출간하면서 작은 개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연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 35세 간호사 박미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나 씨는 사실 본인의 꿈이 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대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는 걸까?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출근 전 10분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잘 떠오르지 않았대요. 그냥 커피 마시는 거, 햇살 좋은 날 이런 것들을 적었죠.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래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지금은 요가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나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찾는 것도 하나의 여정이에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시간부터 시작했어요. 가족의 지지보다 자기 확신이 먼저였어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드림 플래너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드림, 꿈. 그리고 플래너, 계획가. 꿈은 그냥 꾸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꿈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엄마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살면서 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이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워킹맘을 위한 꿈 다시 설계하기 3단계입니다. 1단계, 나를 기억하기. 과거의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20대의 나는 무엇을 좋아했나요? 시간과 돈이 무제한이라면 뭘 하고 싶나요? 마지막으로 심장이 뛴 순간이 언제인가요? 오늘 밤 노트 한 장을 꺼내서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떠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잊고 있던 내 모습을 하나씩 기억해내는 거예요. 2단계, 작은 실험하기. 현재의 나를 시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루 15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걸 다시 해봐도 좋고, 새로운 걸 시도해봐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험은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니까요. 책을 읽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도입니다. 3단계, 작은 꿈 설계하기.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요가를 30분 혼자 할 수 있는 나. 월 1회 그림 전시를 관람하는 나. 주 1회 글을 쓰는 나. 이런 작은 모습이어도 좋아요. 이건 꿈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작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 드림 플래너는 여러분이 이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동기부여와 실천 방법을 나눌 거예요. 저도 알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바쁘다는 거. 아이가 어리고 회사 일이 많고 집안일도 쌓여 있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꿈은 사치가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예요.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어요. 아내도 꿈꿀 권리가 있어요. 직장인도 꿈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서 꿈꿀 권리가 있어요. 이 채널 워킹맘 오디오 카페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운전하면서, 집안일하면서, 잠깐의 쉬는 시간에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꿈을 다시 계획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노트 한 장에 20대의 나는 뭘 좋아했지? 적어보세요. 그게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떠올랐는지. 다음 시간에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워킹맘이라면 100% 공감할 이야기 함께 나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엄마도 꿈이 있어도 돼요. 저 드림 플래너와 함께 꿈을 이뤄갈 엄마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워킹맘 오디오 카페 드림 플래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